가장 달라졌던 거는 리스닝이었어요. 귓전에 꽂힌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신기했던 건 인강을 한 번 더 듣고 나니까 외우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차까지 듣고 나서는 문장들이 대부분 좀 편안하게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에 한글 자막으로 볼 때랑 또 영어 자막으로 볼 때랑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뭐 대충 흘려듣고 미드 좀 보고 이러면 귀가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암기부터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내가 외워졌다는 게 점점 느껴지거든요. 1차가 지날수록 외워지는 문장이 좀 많아지고 조금 편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거기서 성취감이 또 오니까 거기서 좀 힘을 얻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외우고 체화시킨 문장들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거구나. 물론 미드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늘 수는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영어 공부를 10년, 20년 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저도 3년 안에 끝내자, 뭐 4년 안에 끝내자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좀 바짝 공부를 외우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차 복습법을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셨는지 궁금해요. 네. 2023년 8월에 영어야 10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먼저 1회차를 이제 들었고요. 그 7차 복습표가 있어요. 그거를 단톡방에서 저는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계획표로 이제 바로 활용을 했어요. 그 계획표에 보면은 하루에 한 대씩 인강을 이제 듣는 걸로 계획표에 되어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강의를 듣고 이제 그날 해야 되는 복습 분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7차 복습법이 이제 다 돼갈 때쯤에 인강 1회차, 1회차가 다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인강 2회차를 다시 또 들었어요. 인강 2회차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1.2배속으로 했고 인강 2회차를 하면서는 그 다음날 바로 그 전날 했던 거는 한 번 더 복습을 추가로 했어요. 그리고 또 인강 3회차는 좀 더 빠르게 1.5배속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복습을 했더니 총 한 10회 정도 그 강의를 복습을 한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강을 똑같은 걸 또 듣고 하시면 뭔가 지루하거나 나 이거 알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제가 뭐 영화라든지 책도 반복해서 보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인데 인강은 다시 들었는데 새로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거 내가 몰랐었네. 이거 다시 상기시키기도 하고 또 아는 것들은 내가 이거를 알고 있네, 기억하고 있네 해서 오는 그런 또 성취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3번을 듣는 게 뭐 그렇게 지루하거나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어쨌든 좀 뭔가 이렇게 다 조각이 채워져 가는 느낌이 드셨어요? 네, 다져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취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쉽지 않아요. 이 과정이 이 중간에 한번 내가 뭐 놓치면은 막 날짜가 꼬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막 좀 짜증도 올라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하루에 이 분량을 다 채우려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또 약간 중간중간에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외워졌다는 게 점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지날수록 외워지는 문장이 좀 많아지고 조금 편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편해지고 하면서 거기서 성취감이 또 오니까 거기서 좀 힘을 얻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은 데이 1부터 쭉 이제 100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작일하고 날짜가 쭉 있는데요. 시작일에는 인강으로 첫날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1일차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또 2일차에 복습을 하고 3일차에 복습을 하고 이 3일로부터 또 3일 후, 7일 후, 15일 후 이렇게 복습 날짜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복습할 때는 유튜브에 있는 한글 영어 음성을 이용을 해서 한글 음성을 듣고 영어로 내뱉어 보고 영어로 확인하고 이 날짜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 시작일이 2024년 8월 26일이면은 그 다음날 복습은 27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28일 뭐 이런 29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날이 되면은 그 전날 거를 복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28일에는 또 그 전날 거 복습하고 근데 그 전날 게 또 쌓이죠. 예를 들어 28일 같은 경우에는 이날 데이 3을 듣고 그다음에 전날 데이 2 복습하고 데이 1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네, 이렇게 누적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영어야 100을 할 때는 스터디언 리뷰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습 카드랑 그다음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한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복습 카드에 있는 한글 문장을 보면서 멈췄다가 영어로 내뱉어 보고 그리고서 다시 영어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또 원어민이 이야기하는 그 영어 음성을 따라서 억양이나 발음 같은 거를 다시 또 신경을 써서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터디언 리뷰는 이렇게 복습하실 때 그냥 네. 1과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푸셨는지 뭐 네. 틀린 거 따로 표시하시면서 네.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네. 틀리는 문장을 계속 다시 틀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것만 뽑아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틀린 것만 하면 약간 좌절감이 있겠다는 생각도 맞아, 진도도 들어서 잘 안 나가고. 네, 좀 네. 만족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그냥 아는 것도 다시 복습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원데이부터 쭉 나가면서 원데이부터 이제 100번째 데이까지 쭉 하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3시간을 네. 딱 그 시간을 딱 정해서 네. 하시고 네. 나머지 뭔가 짜투리 시간에도 좀 네. 막 계속 들으시고 이런 게 있으셨나요? 네. 이 7차 복습하는 거 외에는 따로 뭐 미드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채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복습할 때 특히 도움되셨거나 이제 7차 복습도 하셨는데 네. 병행했던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네. 인강을 3번 듣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강을 3일차까지 듣게 된 거는 김재훈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3번까지는 들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3번까지 들어보자 그러고선 그냥 따라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 했는데 3번을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권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2회차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 내가 이런 거를 놓쳤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3회까지 들었더니 대부분 강의 내용들이 내가 좀 많이 내재화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영어야 100을 할 때는 제가 책이랑 따로 노트에다가 강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지나고 나니까 노트는 제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동사 100이랑 그다음에 기초회화 100 할 때는 따로 패드에다가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다시 찾아보기도 쉽고 또 공간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예문 같은 것들, 또 기초회화 100은 추가 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혹시 패드에 어떻게 네. 정리하셨는지 네. 보여주세요. 진짜 예문들을 많이 알려주시니까 필기할 때도 시간 오랜 거 맞아요. 네. 처음에 1회차 강의 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데이별로 주로 추가 예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좀 오래 해주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한글, 영문, 그다음에 강조하셨던 주요 표현 같은 것들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기초회화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데이별로 추가 예문들, 그다음에 뭐 어휘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헷갈린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도 이런 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정리를 하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따로 이제 챗GPT 같은 데 찾아서 정리를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I will가 will do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I will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해놓으면 또 기억이 또 잘 남더라고요. 네. 와, 진짜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확실히 딱 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외우면서 계속 이거 계속 똑같이 네. 틀리고 헷갈리고 네, 맞아요. 하다 네. 보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게 뭐가 다르지? 라는 의문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복습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뭐 스터디언 리뷰로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7차 복습하다가 제가 이제 문장을 영어로 내뱉을 때 자꾸 제가 제 맘대로 내뱉더라고요. 맞아. 다르게. 예를 들어 뭐 will do인데 나는 I will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잖아요. 그런 거슬리는 것들이 복습을 할수록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메모를 해놓던지 뭐 이렇게 찾아서 기록을 하니까 맞아.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복습과 따로 추가로 헷갈리는 것들 정리하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아가더라고요. 네. 저도 공감되는 게 네. 그냥 강의를 한 강씩 들을 때는 네. 그냥 이 하나씩 저한테 들어오니까 네. 뭔가 헷갈리고 이럴 만한 네. 게 없었는데 이제 전체를 돌리고 나서 이제 외우다 보니까 네.
여기 뭐 앞에 과에서 나왔던 표현이랑 네. 뒤에 걸 이거 네. 비슷한데 자꾸 네. 그거를 헷갈려서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리 안 하고 네. 넘어가면 계속 똑같이 맞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너무 잘 정리를 해주는. 책이 3권이니까 네. 또 3개 강의에서 또 다른 아. 것들이 있어요. 한글로는 똑같은데 다르게 네. 표현한 그런 문장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맞아요. 것들이 내가 이거를 그냥 병행해서 뭐라고 하죠? 교차해서 써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건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하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영어를 배운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7차 복습법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네. 딱 끝냈을 때 네. 이제는 정말 딱 네. 외워졌구나 네. 이렇게 하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는지 네.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네. 그 또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였는지도 네. 궁금해요. 솔직히 7차 복습까지 하고 나서 한글 문장을 들으면 바로바로 다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네. 마음 같진 않더라고요. 네, 물론 쉬운 문장들은 튀어나오는 것들도 네. 있지만 조금 외우면서도 힘들었던 문장들은 끝까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신기했던 건 인강을 한 번 더 듣고 나니까 외우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차까지 듣고 나서는 문장들이 대부분 좀 편안하게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달라졌던 거는 리스닝이었어요. 네, 원래 제가 미드를 좋아해서 그 전에도 많이 즐겨봤었는데 김지호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에밀리 페리스를 처음에 다시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귀전에 꽂힌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또 그 전에 한글 자막으로 볼 때랑 또 영어 자막으로 볼 때랑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 네. 에밀리 페리스에서 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got home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 자막으로 집까지 잘 데려다 주려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영어야 100에서 I just wanted to와 make sure를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명확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글을 의역했을 때 문장하고 내가 명확하게 아는 뜻으로 영어를 봤을 때하고 그 느낌이 이제 다르게 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You can get away with everything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글 자막으로는 전부 놓아버려도 상관없죠.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게 구동사 100에서 나온 문장이거든요. Get away with가 뭔가 잘못을 하고도 모면하다,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미국에서 이제 파리로 와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는 남들을 의식을 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외국에 왔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약간 사고도 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가 잘 모면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뉘앙스에서 나온 문장이었는데 한글로는 전부 놓아버려도 상관없죠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의미를 정확하게 아니까 좀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딱 한글 문장만 봤을 때는 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네. 이럴 것 같은데 네. 이미 외웠던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네. 딱 매칭이 이렇게 의역을 한 거구나 이 번역자가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영작을 할 때 예를 들어 구동사 강의 중에 미래진행형인 will be ing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미래진행이 우리 한글 문법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내 가족에게 휴가 계획을 공유하는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서 We will be visiting a temple the next day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우리 다음 날에는 절을 방문할 거야 이런 문장으로 제가 영작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어민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휴가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할 때 제가 이 문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웠던 거를 내가 최대한 스피킹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꿀팁이네요. 네. 이거 한번 그리고 해놓으면 네. 템플 그 명사만 또 바꾸면서 여러 번 활용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엄청 좋은 것 will be ing를 한번 이렇게 네. 써보면 좀 확실히 각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쭉 공부를 다양하게 해보셨는데 돌아보셨을 때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학습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암기부터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처음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좀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뭐 대충 흘려듣고 미드 좀 보고 이러면 귀가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충실히 공부를 하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외우고 체화시킨 문장들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물론
뭐 흘려듣기, 뭐 미드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늘 수는 있어요. 언젠가는. 아니, 근데 언젠가. 영어 공부를 10년, 20년 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저도 3년 안에 끝내자, 뭐 4년 안에 끝내자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좀 바짝 공부를 외우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1대1 그 원어민 수업에 들었었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사신 지 2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한국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도 이제 한국어가 어렵다는 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 게 맞아요. 우리한테는 쉬운 언어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스터디언 클래스에서 제공해 주시는 서비스들이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단톡방 운영부터 해서 음원 서비스, 또 스터디언 리뷰, 또 영독절 행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올해 영어 공부 계획과 그다음에 영어 마스터를 하시고 난 후에 어떤 걸 하시고 싶은지. 네. 제가 그 영어야 100을 다 7차 복습까지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몇 군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 정도에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 계속 비기너였어요. 비기너였는데 테스트를 했더니 처음에 테스트를 한 군데서 했더니 어퍼 인터미디에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어퍼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나머지 2군데를 했는데 둘 다 어퍼 인터미디에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체감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스피킹에 있어서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중급의 레벨에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어드밴스드 레벨로 올라가는 게 이제 현재 단기 목표이고요. 또 어드밴스드 레벨로 가려면 조금 더 어휘를 풍부하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나오는 어휘가 있으면 그거를 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저는 다른 언어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김재호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지만 외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뭔가 다른 언어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를 배우고 싶습니다. 네. 멋있으세요. 맞아, 저도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막 시중에 뭐 영어 학습법도 많고 뭐 하니까 이것저것 방법은 알겠는데 내가 진짜 진득하게 뭔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딱 이제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생겨서 저도 뭔가 이거를 이제 하고 나면 또 다른 뭐 중국어라든지 다른 언어를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영어 공부 여정을 5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즐기자입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하루에 막 정말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 게 다른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좀 놀고 싶을 때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의 내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났으니 이제는 내가 영어를 공부가 아닌 소비로서 그냥 즐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여태까지 뭔가 계속 뭐 시험을 위한 공부 막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즐기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취업을 위해서라든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영어가 올라오면 정말로 즐기게 되거든요. 미드를 보더라도 영어로 볼 때랑 한국어로 볼 때랑 내가 그 느껴지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즐길 수 있는 그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